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를 문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의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 관련 질문에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전용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고 북한 안팎으로의 독립적인 정보 흐름을 늘리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하는 한편 끔찍한 인권 기록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옹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19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중국의 최근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우리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 등 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험이 있는 개인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등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잠수정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던 한국의 천안함이 새로 건조돼 서해바다에 배치된 가운데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13년 만에 부활한 천안함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또다시 적이 도발할 경우 가차없이 수장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한 뒤 산화한 46위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은 진정한 승리자였으며 2함대의 역사는 서해를 굳건히 지켜온 승리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해 수호자로 돌아온 천안함은 이순신 함대 거북선과 같이 우리 군의 선봉장으로서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수장해 선배 전우들의 원한을 복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새로 배치된 천안함은 대잠 능력 등 이전보다 훨씬 보강된 첨단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이 도발하면 다시는 도발을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응징해 적이 향후 수년간 완전히 전투 능력을 상실하도록 초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천안함은 2020년 6월 건조를 시작해 올해 5월 취역하고 이달부터 서해 수호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새 천안함은 2,800톤급 호위함으로 길이 122m, 폭 14m, 최고 속력 30노트이며 5인치 함포와 함대함 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유도탄 방어 유도탄 등을 탑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서 온수가 흐르는 등 시운전 정황이 보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 확대로 영변 핵원료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경수로는 흑연 감속로에 비해 폐연료봉 재처리 기간이 길고 플루토늄 순도도 떨어져 핵무기급 원료를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핵무력 확대와 고도화 기조의 일환으로 영변의 핵원료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트럼프식 협상에 나서든 대북 강경책으로 나오든 지금은 핵무력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두 가지 모두의 도박을 걸어야 해 어느 경우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능력을 최대한 증가시키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박용환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실험용 경수로 가동 움직임을 노출한 것은 내년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전히 모호성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린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의 전임 정부에서 맺은 방산업계 수출 계약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K방산 수출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폴란드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기존 국가 간 협의나 합의 사항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와 공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수출에 큰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전임 정부가 한국과 맺은 다양한 국방협력과 방산계약을 새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미국의 소리 VOA의 질문에 폴란드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새 정부는 현재의 안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계약의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은 아시아에서 폴란드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 장비를 획득하는 것이며, 이런 장비 중 일부는 이미 인도돼 우리 군사 구조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폴란드의 전략적 동반자이며 국방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